안녕하세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입니다. 오늘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법 미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50개 나라가 합쳐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나라 미합중국이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그리고 미국 상원에 제출된 루미스 질리브렌트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두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그리고 책임 있는 디지털 자산 개발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주요 권역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한 발 앞서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내려는 주도권 잡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오늘은 유로존의 27개 회원국이 합쳐져 있는 또 다른 거대 권역입니다. 유럽연합, 유로피언 유니언, EU가 미카를 제안하게 된 배경, 그리고 미카의 법적 성격, 그 대강의 내용, 그리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U가 미카를 제안한 배경입니다. EU 집행부는 유로피언 커미션 그리고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강요회의인 유로피언 카운슬 그리고 유럽 의회라고 하는 유로피언 파르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럽 집행위원회죠. 유로피언 커미션이 2020년 9월 디지털 금융 패키지라는 계획서에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정, 즉 미카 초안을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는 디지털 금융 전략 그리고 기업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시스템 운영 복원력을 갖출 것인지,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시장 인프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 패키지의 목적은 기존 EU 법규가 새로운 금융 상품과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하는 어떤 갭, 이거를 메우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법 체계가 소비자,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과 기술의 그 활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상품과 기술이 금융 규제의 범주에 들어가게, 그리고 기업들의 위험관리 조치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카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는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규정, 즉 영어로는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 Ass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규칙과 제도를 담은 EU의 법률이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EU가 정한 법규에는 Regulation, Directive, Decision, Recommendation 등이 있는데요. 그중 Regulation은 회원국 모두에서 즉시 시행되는 유럽 의회와 유럽 강요회의가 정한 법률이다, 즉 리걸 액트에 해당합니다. 이 디렉티브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회원국 국내법으로 이식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침이고, 그 채택하는 방법과 형식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 법률에 해당하는 레귤레이션과 디렉티브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미카는 유로존의 법률이다, 암호자산 발행자, 취득권유자,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등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 준수할 규칙과 제도를 담은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카는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는 크게 5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 금년 말 공식 채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단계로 2020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패키지에 미카 초안을 담아서 발표를 했고요. 2021년 11월에 EU 강요회의가 1차 수정안을 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2022년 3월 유럽의회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참고 자료로 번역해서 발표한 미카 법안은 이 수정안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2022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 강요회의, 유럽의회를 대표하는 교섭단이 트릴로그라고 하는 3자 간 조정협의를 진행했고요. 지난 6월 30일 잠정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이 잠정합의안이 Provisional Agreement라고 하는데요. 이 잠정안은 현재 EU 회원국들이 공식으로 사용하는 22개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번역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면 금년 말 유럽 의회와 유럽 강요회의에서 공식 채택, 즉 official adoption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 시행 규정을 마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되는데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산 준거 토큰과 전자화폐 토큰은 12개월 후에,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에 관한 규정은 18개월 후에 이렇게 시차를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는 EU 금융 서비스에 관한 기존 법규가 적용되지 않던 암호자산에 대해서 혁신은 지원하되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27개 회원국의 통일된 규칙, 즉 유니폼 룰을 마련하는 이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법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카는 암호자산, 그리고 암호자산의 발행, 암호자산 취득 권유, 암호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감독 기관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먼저 암호자산의 분류인데요. 그리고 그 발행과 취득 권유와 관련한 투명성 및 공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은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서 디지털로 표시된,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저장될 수 있는 가치와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와 유사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산원장 기술 외에 유사한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조문을 구성한 것이고요. 미카는 암호자산을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준거 토큰, 그리고 전자화폐 토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EU의 금융투자 상품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MiFID라고 하는데요.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라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 상품인 Financial Instrument와 부여된 권리나 기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상품 지침에 따른 회원국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접근권을 표시하고 그 발행자만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즉 발행자만이 받아주는 이러한 그 기능성 토큰을 말합니다.